고양시가 여기 보니까 뭐 화정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인구가 100만인 거죠, 저희가. 그죠? 네. 근데 이제 운정고등학교가 일산의 상위권 학생들이 제일 많이 가는 학교인데 이제 거기가 그 파주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고양시, 파주시는 이제 그냥 묶어서 저희가 좀 상위권 학생들은 묶어서 본다 그러면 거의 한 15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이제 혹시 숫자 계산 한번, 저는 이제 수학 선생이니까 숫자 계산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대 자연계열이 한 1,8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요즘 의학계열이라 그러죠. 네, 우리 이제 대통령이 증원하겠다라는 얘기가 아직 뭐 인원이 확정이 된 것 같긴 한데 그 인원을 더하지 않아도 현재 네, 의학계열이 6,7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자연계 1,800명의 네, 3배가 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3배가 넘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1,500명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들어오면 4배가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학계열이 4배가 되니까 요즘은 네, 서울대를 최고로 치지 않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의학계열을 워낙 많이 지원하니까 이제 물론 이제 저랑 공부하는 학생들은 의대 갈 만한 성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제 서울대 이공계 가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저희 반에는 있지만 그 학생들이 이제 소수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성적이 되면 이제 의학계열을 갑니다. 그러니까 의학계열을 가는 학생들이 못 가면 서울대를 가는 거죠. 요즘은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대급의 학교가 4개 정도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자연계는요. 이 문과는 다르죠. 문과는 네, 서울대가 제일 위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래서 네, 문과는 뭐 연고대, 서울대가 요즘은 그 거의 뭐 구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또 졸업생들이 이제 들어가는 취업하는 이제 대기업에 내서도 뭐 예전과 달리 요즘은 뭐 연고대, 서울대 학생들의 문과는 뭐 실력 차이가 별로 있냐 이제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공계는 그래서 의학계열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서울대 자연대까지 이제 합치면 예전에 스카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SKY에서 고대 연대를 지금은 이제 좀 떼내고 이공계는 서울대와 의학계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의학서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의대, 의학계열, 약대, 뭐 서울대 반. 그래서 저는 이제 의학서반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현재 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학서반의 원래 목표는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을 이제 모아서 수업을 하자 이런 얘기지만 이제 실제로 저는 반을 이렇게 그 최상위권 반 학생 반을 만들어서 수업을 해본 것이 여기선 없어요. 일산에서는 그냥 들어온 학생들이 의지만 있으면 웬만하면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은 저는 이제 운정고 반을 따로 하지도 않고 그 운정고하고 일반 학교들이 이제 지원해서 들어온 학생 그냥 다 받아요. 네. 그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받습니다. 이제 학원에서는 데스크에서는 한 2등급 이상이면 이제 권하는 편이고 이제 저는 뭐 한 3, 4등급에 있는 학생들도 수업을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희 반에는 그래서 1등급, 3등급 이렇게 섞여 있는데 1학년 때는 더 등급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서 한 반에 1등급과 뭐 5등급, 6등급 학생들도 같이 수업을 현재 듣고 있어요. 저희 반은 국어나 영어랑 달라서 이제 수학은 한 반에 적은 반은 한 5명. 많은 반은 한 15명, 이제 그 정도 수업을 듣습니다. 이제 제가 지향하는 반은 일산에서 가장 고난도 문제를 푸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가장 고난도 문제를 푸는데 학생들은 뭐 가장 고난도 문제를 풀 학생들이 다는 아니에요. 그냥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수업을 했는데요. 거기 한번 이제 여기 처리수학이라고 이렇게 촌스럽게 크게 써놨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의대를 갔고요.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수업 듣다가 간 학생들이에요. 이제 학생들 1년 이상. 그리고 이제 지금 대진고 1학년 때 정규 2등하고 현재 2학년이죠. 이제 저희 반에 있고요. 또 현재 3학년인데 이제 주요 고등학교 학생이에요. 근데 2학년 때 이제 수학 2를 전교 1등을 딱 찍어서 저한테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 두 학생은 그래도 좀 1학년 때도 공부를 좀 하던 학생이에요. 이제 근데 그 밑에 있는 학생은 작년 12월 모의고사에 현재 고3인데 작년 12월 모의고사에
12월 전국 모의고사에 대진고등학교 전교 1등을 했대요. 네. 그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이 1학년 때 수학 내신이 3등급이었어요, 대진에서. 네. 그 다음에 또 요번에 이제 현재 다니고 있는 고3 학생 중에 작년 2월에 작년 수투 내신, 운전고 수투 내신에서 기말고사는 1등급이 나왔고 합쳐서 2등급이 나온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은 1학년 때 1학년 2학기 운전고 내신 5등급이었어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너는 건대 정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근데 이제 수학2가 운전해서 내신 1등급을 찍었으니 이제 그 학생은 건대 사범대라뇨, 그렇죠? 네. 전혀 그런 이제 자기는 그런 걸 이제 지금은 쳐다보지 않죠. 이제 21년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요. 이제 이게 이제 이 학생들이 작년에 졸업했으니까 실제로는 이제 오래된 학생들은 아니에요. 이게 2학년 때 그 학생들이 2학년 때 저희 반이 6명이었는데 그 운전고 반이 6명이었는데 6명 중에 전교 유적분 내신 전교 1등, 전교 3등, 또 한 명은 전교 2등이 나왔는 2등급 나온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은 1학년 때는 이제 5등급 이런 학생들이죠. 지금도 계속해서 요번에도 이제 어머니 한 분이 그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학생이 1학년 때도 수학이 계속 4등급이었는데 이제 2학년 올라오면서 저희 반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랑 한 넉 달 공부했는데 여전히 점수가 안 오른다고 이제 좀 애달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성적을 들어보니까 70점대가 나왔대요. 이번에 수학2 운전고. 근데 아마 이번에 운전고 수학2 1컷이 아마 70점대 후반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은 2등급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평균이 10점짜리 10점짜리 서술형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걔를 뺀 나머지 객관식 평균은 40점대 후반이 나왔고 거기 10점을 다 맞았다고 쳐도 평균이 50점대 중반 이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70점대 초반 나오면 그러면 이제 2등급 기말에 잘 보면 1등급 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반이 인원이 몇 명 안 되지만 계속해서 학생들이 저희가 무슨 원래 잘하는 학생들 모아놓고 성적이 잘 나왔다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성적들이 이렇게 그냥 조금 올라오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학 내신이 등급이 2-3개 이상씩 이렇게 확확 뛰는 경우들은 원래 잘 없죠. 그렇죠?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3 얘기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지금 고3반은 한 4명 정도로 15명, 14명 정도 수업을 듣는 것 같은데 그 학생 중에 한 4명을 제외하고는 다 모의고사가 이제 1등급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 중에 1학년 때, 1학년 때 원래 1등급 나오는 학생들인 경우는 그 중에 한 서너 명 이렇게 손으로 꼽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올라온 학생들이에요. 원래 잘했던 학생들 모아놓는 학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원들에 비해서 저는 그런 걸 아예 의식하지도 않거든요. 너가 몇 등급이었니? 이런 거 사실 잘 물어보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그냥 제가 파악한 대로만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성적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잘 나오고 매 시험 볼 때마다 그런 이제 우리 실장님들 얘기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학생들은 사실 시험 보기 전에 제가 그냥 알아요. 제가 시험 보기 전에 저 고3 학생들, 고1, 2 학생들 전부 다 요번에 네가 몇 등급 나오겠다라고 저는 거의 맞춥니다. 그건 이제 모를 수가 없는 이유가 제가 매주 애들한테 수업한 거 복습 확인을 보는 시험을 보거든요. 제가 수업한 것만 가지고 시험을 봐요. 그래서 시험 본 거를 이제 객관식처럼 이렇게 오지선다로 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풀이를 쓰도록 해서 제가 그 풀이를 매주 봅니다. 이제 채점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의 그 풀이를 계속 매주 보기 때문에 그 학생이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러 있고 수업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으면 이 학생의 수학적 문제가 뭔지를 거의 정말 제가 그 학생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제가 잘 파악을 금방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만 지나도 이제 그 학생이 이제 어떻게 변화할까를 되게 흥미진진하게 제가 이제 관찰을 하는데 그래서 그 학생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잘하는 상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저랑 공부를 쭉 해서 계속 올라옵니다. 조금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 좀 하자면 저랑 이제 1년 이상 공부한 학생들이 성적이 떨어진 학생은 아예 없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1등급 선을 다 넘어갑니다. 졸업한 학생 잠깐 얘기 좀 해볼게요. 작년에 제가 가을에 11월, 12월에 되게 슬펐는데, 왜냐면 이제 저랑 고3 때 이제 1등급 1년 내내 제 조카랑 저 학생들이 해서 이제 1년 내내 계속 그 1등급, 수학 1등급을 모의고사를 1년 내내 1등급을 만들고 99% 이렇게 만들었던 학생들이 재수했어요. 이제 왜냐면 이제 국어랑 과학이랑
저는 이제 수학 공부를 많이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학 공부를 양을 많이 안 시키고요. 네, 제가 하라는 것만 딱 정확하게 하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복습 확인 테스트에 수업하지 않은 문제는 한 문제도 안 내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복습 확인 테스트에 제가 수업한 문제만 딱 내고 딱 그것만 딱 소화를 해와도 저는 이제 제가 목표를 달성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고3 재수생을 네, 이제 올해로 횟수로는 이제 28년 차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네, 28년 동안 중에서 오로지 고3 재수생만 한 16년 정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재학생을 초반에 조금 했고, 그 다음 명인에 와서 지금 이제 7년 차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고3 재수생하고 학생들하고만 계속 수업을 제가 이제 해오면서, 수학의 본질이, 네, 아주 성과가 좋은 해가 있고, 성과가 아주 안 좋은 해도 저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점점 깨닫고 확신을 갖게 된 핵심이 뭐냐면요. 수학 공부의 본질은 수학적 사고력을 높이는 수학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반 학생들이 아까 얘기한 그 재수한 학생들이 한 10명쯤 되는데요. 네, 그 중에 네, 실제로 재수해서 실력이 오른 학생이 2명? 네. 그 학생들 대부분이 다 네, 대성 시대 이제 갔어, 공부했어요. 네. 근데 이제 안 올랐습니다. 네. 오히려 제가 1년 내내 1등급을 끌고 왔는데, 심지어는 1등급이 안 나온 학생들도 한 반 정도 돼요. 네.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 학생이 네, 4개 정도 틀려서, 이제 4개, 3개, 4개, 2개, 3개, 4개 틀린 학생들이에요. 1개, 2개, 3개, 4개. 작년에 4개까지가 1등급이었으니까. 그러니까 1개, 2개, 3개, 4개 틀린 학생들이니까, 걔네들이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4문제만 더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수학에 대한 네, 또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강의한 사람으로서 정말 네, 저도 나중에 아주 늦게 깨달은 건데요. 그 1년 동안 한 4문제만 더 맞추면 만점을 받는 학생들인데요. 3문제만 더 맞추면 만점 받고 2문제만 더 맞추면 만점 받는 학생이에요. 고3 때 이미 재수를 했어요. 1년 동안 그 재수학원에서 어마어마한 양을 들여부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공부를 시킵니다. 네, 그러면 다 성적이 올라야 되겠죠. 원래 성실한 학생들이잖아요. 그 정도 학생들이면. 근데 실패합니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이제 수학은 네, 고난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고난도 문제가 한 몇 개 있어요. 우리가 5개가 틀리면 1등급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4개 정도부터는 1등급이 가능성이 있고, 요즘은 이제 한 3개 정도면 거의 확실한 1등급. 1개 틀리면 의대 갑니다. 이제 예전하고 달라져서 이제 만점이 안 나와도 돼요. 자, 그런데 그 학생들이 네, 1년 내내 공부했는데 그 겨우 2개, 3개 오르는 것에 실패해요. 더 맞는 것에 실패해요. 어떤 문제를 풀어야 성적이 오르냐 이런 생각은 수학에 대한 완전한 오해에서 비롯돼요. 어떤 문제를 풀어야지 성적이 오르냐를 안다면 누구나 다 오를 거예요. 문제를 몇 개를 풀면 성적이 오르냐를 안다면, 그러면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100배수를 풀었어요. 100개를 풀어요. 1년 동안 100배수 못 풀겠습니까? 3문제 더 맞추면 만점인 학생이 1년에 300문제 안 풀겠습니까? 실제로는 재수하면 거의 한 1년에 한 1000문항 이상 풉니다. 네. 하루에 뭐 5문항만 풀어도 1000문항, 1500문항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한 3문항 목표로 더 맞추면 되는 학생은 뭐 100배수가 아니라 200배수, 300배수를 풀지만 성적은 안 올라갑니다. 이제 뭐냐면요. 그냥 어떤 문제를 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들을 푸는 과정을 통해서 그 학생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수학머리, 논리적 사고력, 논리적 표현력. 네, 그게 향상되느냐 안 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명인학원에 제가 사실 이제 여기서 하다가 은퇴해야지 그러고 이제 와서 수업을 하다가 이제 지금 좀 길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업을 하면서 이제 7년째 니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니신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서 7년 전에 처음 니신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네, 안 하던 문제들을 푸니까. 1학년 문제, 흥미진진해요. 자연계 수능만 하다가, 네, 1학년, 2학년 내신 문제를 푸니까 문제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네, 제가 수학 문제 푸는 재미로 수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네,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 있냐면요. 네, 3가지 원칙을 딱 가지고 풉니다. 뭘 가지고 푸냐면, 이론으로 풉니다. 문제를 푸는 스킬은 그 문제를 푸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네, 그 학생이 본질적으로 수학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쓰레기를 계속 양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킬이 당장
내일 보는 시험이라면 스킬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혹시 한 문제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수능이나 이런 노역적이에요. 왜냐면 똑같은 문제 안 나옵니다. 비슷한 문제도 안 나와요. 근데 수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비슷한 문제를 풀면 오히려 그걸 의지하면 오히려 비슷한 것 때문에 혼선이 커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완전히 자기 안에서 녹아져서 그게 자신의 본질적인 그런 문제 해결 능력, 수학적 지적 능력, 수학적 논리적 사고력, 수학적 논리적 표현력, 이런 걸 실제로 향상시키는데 동원될 때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는 공부하는 방법을 좀 바꿔줘요. 수학 공부하는 방법. 제가 이제 원하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중학교 때부터 너무 학원에 의지하다 보니까 학원에서 공부하는 걸 부어준 대로 공부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수학은 본질적으로 그런 공부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수학은 머리를 써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수동적으로 공부 양을 쌓는 거 가지고 공부가 될까요?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경험상 안 됩니다. 주변에 보시면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은 원래 그런 거 없어도 될 만한 애들만 되는 거지 안 될 애가 그런 걸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으로 공부의 방향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론으로 문제를 푸는 도구를 주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도구를 가지고 공부를 했을 때 그게 자기한테 남게끔 해주는 다양한 장치와 또 방법과 수업의 여러 가지 도구들을 동원해서 학생들이 그 공부한 게 남도록 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많은 공부를 하지만 다 버려요, 애들이. 다 버리고 또 새로 공부를 합니다. 다 버리고 또 새로 공부하고. 저거 보기에는 너무너무 시간을 낭비하는 공부예요, 수학 공부를. 저는 이제 그런 거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공부량을 줄여주는 대신에 제가 딱 하라는 거 중심으로만 딱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이론으로 공부하는 수학 공부하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부하는 방법을 바꿔줍니다. 세 번째는 어려운 문제에 계속 도전하지만 제가 한 문제를 평균 20분 이상 설명해요. 그러니까 저희 문제가 현재 존재하는 모든 고난도 문제를 저희는 다 풉니다. 근데 그 문제를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그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 한 명도 수업을 이해하지 못한 학생이 없게끔 해주려고 정말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수학은 멘탈이 어느 과목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서 멘탈 흔들렸다는 이런 얘기는 거의 못 들으시지만 수학은 맨날 멘탈 흔들려서 틀렸다는 얘기를 그냥 뻔질나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수학적으로 멘탈적으로 아주 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수학은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것이 수학 공부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래야지 도전한단 말이에요. 그 문제. 근데 학생들이 문제를 보고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공부하니까 문제를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전투적으로 그 문제에 임할까요?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학생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서 계속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성적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던데요. 이제 제가 어려운 문제를 한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항상 저희 애가 쫓아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쫓아가기 힘든 수업이지만 겨우 쫓아가는 수업을 듣게 해주세요. 그러면 발전합니다. 할 수 있는 문제를 하는데 시간 너무 들이지 마세요. 부차적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연산이 틀리는 건 고쳐줘야 되지만 고등학교 때는 연산이 틀리는 건 저절로 고쳐줘야 됩니다. 그거 고치려고 하는 건 약간 잘못된 공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과 본질이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붙들고 아주 솔직하게 걔를 고백하고 이걸 해결하면 돼. 이걸 나놓고 자꾸만 부차적인 것들만 가지고 비본질적인 얘기만 자꾸만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영포자, 국포자는 없어도 수포자라는 얘기는 무수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학생이 뭔가를 안 하거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방법이 잘못되거나 길이 잘못되면 수학은 어렵습니다. 수학만 그래요. 과포자 이런 말도 못 들어보셨죠? 그렇죠? 수포자라는 말만 해요. 수학은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자신도 길을 모르고 가르치는 사람도 길을 모르고 그래서 길을 좀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제가 실적부터 얘기한 거는 제가 좀 길을 찾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운정 얘기만 계속해서 죄송합니다만 좀 극적인 데이터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상황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라서 운정 학생들이 1학년 때는 1학년 모의고사에 1등급 학생이 한 50%를 넘어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한 40%대, 올해는 30% 후반이 나온다더라고요. 네. 또 한 가지는요, 네, 그 1학년 때 모의고 전국 모의고사가 1등급 비율이 50%를 넘어가는 운전고 학생들이 3년 지나고 나서 고3 때 수능은 1등급 비율이 15% 정도 나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학교가 발표한 자료예요. 운전고등학교 2022년 7월에 킨텍스에서 운전고등학교에서 나눠서 배포한 자료에 저희 수능 1등급 비율이 15%라고 수학 1등급 비율이 15%로 발표했는데 강남에서는 최하위권에 해당하고요. 네, 그 저희가 맨날 예를 들었던 휘문고등학교는 45% 정도 되고요. 그리고 네, 수학만 그렇게 비율이 확 차이 납니다. 국어나 영어는 비율이 차이가 크게 안 납니다. 제가 수학 좀 신경 써서 수학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좀 특별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어느 과목이나 등급과 점수는 같지만 그 1등급을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수학은 국어나 영어보다도 5배, 6배 많은 시간을 들여야지 나옵니다. 또 그래야지만 또 됩니다.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일산만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강남, 목동 뭐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대치동, 목동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다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일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네, 1등급 비율이 대거 폭락하죠. 그렇죠. 네. 예, 저는 이제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학생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부모님한테 있지도 않고요. 학교에 있지도 않습니다. 네. 이제 그거 그냥 그 지역 학원가의 역량의 크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 와서 6년 동안 저 학생들이 네, 이제 고3 때 네, 모의고사 성적이 1, 2학년 때 어느 정도 나오다가 고3 때 안 나오거나 네, 또는 고3 때 나오다가 수능 때 안 나오거나 이런 학생들이 저랑 공부한 학생들은 네, 한 열에 1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되게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도전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돼서 내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